권중의 알권리즘 4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평등법, 차별금지법이 뭐예요? 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최근에 차별금지법, 평등법에 대한 뉴스가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10만 명이 이 법을 만들어 달라고 청원을 했다. 또 반대로 10만 명의 사람들이 이 법을 만들면 안 된다고 청원을 했다. 등의 소식들이 뉴스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뉴스 속에서 정확히 이 법이 무엇인지, 이 법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많이 다루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그래서 평등법이 뭔가요? 예요. 이 평등법은 헌법상의 평등법을 구현하기 위해 만들자는 법입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런 거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미 이런 법 있지 않냐, 그러니까 어떤 평등이 침해되는 상황을 방지하는 법 있지 않냐 이런 질문을 하시던데요. 실제로 맞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이 아예 없진 않은데요. 이미 이제 성별과 관련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이라든지 장애 차별과 관련해서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연령과 관련돼서는 연령차별금지법 등이 이미 제정되어 있죠. 그런데 이런 법들이 규정하는 어떤 차별적 상황을 제외하고 다른 일상 속에서 여러 가지 차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룰 법이 없는 게 지금 한국의 사회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지금 정해져 있는 법들이 포함하고 있지 못하는 것들을 포괄적으로 포함해서 평등을 구현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 이 평등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평등법이랑 차별금지법을 막 혼용돼서 이야기하고 있던데 이게 같은 법일까? 뭐 같은 법이냐? 이런 것을 질문하시기도 하시던데요.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답을 드리면 이 두 법은 거의 비슷한 취지의 법이라 같은 법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이제 작년에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과 올해 이상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평등법은 약간의 내용이 다르긴 해요. 그래서 세부적으로는 다르나 실제로 이제 같은 법이라고 이해하셔도 되고요. 이 용어의 어원은 2007년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와 같은 어떤 취지를 가지고 법을 만들어라 라고 권고했을 때 썼던 명칭은 차별금지법이었고요. 근데 같은 취지로 2020년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런 법을 만들어주세요 라고 할 때 썼던 명칭은 평등법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법령이 다 같이 다루어지고 있지만 대개는 같은 법이라고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런 법들을 이제 만들어 보자라고 하고 있고요.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이 평등법이 제정되게 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이 법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는 이런 건데, 차별적 상황이 생겼을 때 시정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피해자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그 행위를 했던 가해자를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를 규정한 법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 법의 핵심은 차별이 무엇인지를 규정하는 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각 조항으로 나와 있는데요. 한번 조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장의 총칙에는 차별을 규정하는 것이 이 총칙의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이렇게 규정된 차별을 예방하기 위해서 국가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의 부처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법에는 좀 특이하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사법부와 입법부도 무엇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게 조금 특징적입니다. 그래서 이 2장에 의해서 국가의 부서, 지방자치단체, 사법부, 입법부는 5년에 한 번씩 차별을 예방하거나 시정조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수립하고 1년에 한 번씩 시행계획을 내도록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2장에 규정되어 있고요.
3장에는 아까 1장에서 말한 그 차별적 상황이라고 하는 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가 예시적으로 막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상황이 차별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 아닌지가 사실 법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되게 논쟁적인 부분일 거예요. 거기에 대한 부분이 3장에 있고요. 4장은 차별으로 무언가가 규정되었을 때 그때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그리고 소송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그리고 피진정인인 가해자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차별을 누가 입증하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4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순서대로 보면 차별을 규정하고, 그리고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서 국가의 부처들이 무엇을 해야 하고, 그리고 이 차별적 상황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네 번째로는 차별을 시정하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규정한 법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차별금지법 혹은 아니면 평등법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런 이야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 법이 만들어지게 되면 내가 그냥 일상생활에서 하는 말들, 이런 것들 다 금지되는 건가요? 제가 말 잘못하면 막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찾아봤는데, 실제로 누군가가 어떤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대화 자체가 차별이 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차별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요,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이 법에는, 평등법에는 21가지 예시적 상황을 들고 있어요. 성별이라든지 학력이라든지 사회적 신분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이유로 그냥 차별적 상황이 벌어졌을 때만이 아니라 이런 거예요. 고용이나 재화의 공급, 그러니까 주택을 공급하거나 아니거나 이런 상황이거나, 교육을 받는 데 있어서거나, 아니면 공공이나 행정이 무언가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이 4개의 영역에 있어서 아주 구체적 차별 행위, 이 차별 행위는 좀 더 들어가면 개인이나 집단에게 그 사람들을 분리하거나 구별하거나 제한하거나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이런 것들을 총체로 해서 차별이라고 하는데, 이런 행위가 벌어졌을 때 이것을 차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막 이야기를 하다가 야, 이거 그냥 뭔가 차별적이지 않아? 라고 하는 행위, 모든 게 차별 행위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했던 이야기가 아까 고용이나 재화의 공급이나 교육이나 행정 서비스에 아주 구체적으로 배제하거나 구별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 그것을 차별이라고 규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개의 경우에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차별로 규정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만약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이 채용을 하는 아주 어떤 권력자다. 근데 그분이 어떤 아주 구체적으로 누군가는 채용에 있어서 구분하겠다, 점수를 적게 주겠다라고 말하면 이것은 좀 문제가 될 수 있죠. 근데 우리의 대개의 일상은 그렇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걱정할 일은 아닐 수 있겠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히 이제 차별금지법, 평등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저는 며칠 전에 이 평등법 제정과 관련돼서 토론회를 열었었어요. 그때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이민자인 분, 그리고 장애를 가진 분, 청년인 분, 대학생인 분, 그리고 성소수자인 분, 세입자인 분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사실 일상생활에서 무언가 행정에 의해서 아니면 재화의 공급, 무언가가 공급됨에 있어서 차별을 느끼는 경우가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정말로 차별인가 아닌가를 다툴 수조차 없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상황은. 그래서 대개의 경우는 그 사건마다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거 차별이지 않아요? 이야기를 하거나, 정당 앞에 찾아오거나 법 앞에 찾아가거나 이런 것들을 개별로 다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주장하기가 정말로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평등법이 제정된다고 하면 그냥 이것이 정치적 공간 아니면 언론의 공간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해서 그것을 다퉈볼 수 있게 되고,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그것은 차별적인 상황이라고 인정받으면
훨씬 더 좀 구체적으로 이것을 구제받거나 시정조치 받거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평등법이 갖는 의미를 우리가 함께 다뤄봤으면 좋겠다고 생각되고요. 사실 오늘 이것을 깊이 다루진 못했어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것이 궁금하시면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고 앞으로 또 다른 자리에서 만나서 또 알고리즘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4화는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